뭐하나. 이 가운데 19명은 IT 업계에서 억만장자가 된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공대를 나와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IT 기업을 창업해 초고속으로 억만장자가 됐다는 겁니다. IT 기업? 멋있는데? 머니랩.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프텔에서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라프텔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두 가지 수익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자분들이 콘텐츠를 구매를 하시고 지불하신 비용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부분은 실제 콘텐츠 저작권자 분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고, 플랫폼 측면에서 받게 되는 수수료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돌아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서비스 플랫폼에 광고를 하시는 광고주분들이 지불하는 광고 비용이 있어요. 저희는 광고료보다 컨텐츠에 대한 그 이용료 부분이 더 주된 수익원이고, 그 부분을 통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땐 과외를 했었고, 그래서 번 생활비의 일부는 진짜 가게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쓰고, 일부의 과외비는 오히려 회사에 돈을 밀어 넣어서 임차료를 내거나 서버비를 충당하는, 그때는 또 이제 운이 좋게도 뭐 정부 같은 데서 창업 아이템 사업화 같은 지원을 받아서 그런 걸로 또 이제 버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창업 아이템 사업화라고 보통 묶이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같이 힘을 실어주면 좀 더 많은 것을 목표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해 나가려는 단계에 대해서도 또 지원 사업들이 존재를 해요. 그 경우에는 이제 R&D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좀 더 IT 쪽에 특화되어 있고, IT에서도 더 어떤 하이 테크놀로지에 특화되어 있긴 한데, 충분한 기술 개발 연구 역량이 있으면 좀 더 큰 규모의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창업 아이템 사업화와 R&D 사업을 고려를 하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되게 창업을 시작하기 좋은, 초기 창업가에게 있어서는 좋은 지원이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인건비가 얘기하면 잡혀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창업자들은 사실상 그냥 비용을 받지 않고 했었고, 저도 뭐 한동안 무임금 대표로서 일을 했었고, 점진적으로 회사가 궤도에 올라가면서 실제 투자를 받고 다른 팀원들을 뽑게 되었을 때는 그 모든 팀원들과 개인적으로 다 협의를 한 거기 때문에 역시 정형화된 답이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IT 서비스에 있어서는 확실한 건 국경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우수한 인력들도 당연히 똑똑하기 때문에 대가 없이 모셔오는 건 불가능하겠죠. 회사의 비전이나 뭐 지분이나 그런 방식으로 좀 더 보상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이 실제 시장에서 인정받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보상을 제공을 하는 편이죠. 어떤 급여나 월급이 적다면 다른 방식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들이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날카롭고 민감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수익은 구체적으로 수치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냥 저희가 처음에 그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서비스로 시작을 했을 때 당시에 2017년 8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초기에는 없던 비즈니스 모델이 생겼으니까 기대에 정말 못 미치는 정도의 수익이 났었죠. 그리고 그래도 노력을 해서 2017년 12월이 됐을 때는 처음에 저희가 시장 조사를 했을 때 기대했었던 프로젝션대로 어느 정도 동작하는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1년 뒤에는 1년 동안 매출은 8배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와, 되게 많이 성장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손익분기라고 하는 지점에 도달을 못했어요. 아직 가야 될 길이 좀 많이 남은 편이고, 그래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되게 더 동기를 얻을 수 있고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신뢰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애니메이션 시장이 되게 작고 없는 시장이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많이 하였지만, 사실은 불법 시장 때문에 표면에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을 뿐 저희가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저희의 성장성이랑 그런 볼륨에 있어서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번 연도 상반기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의 손익분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계속 잘 성장을 한다면 내년쯤에는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도 이제 애니메이션 시장도 가치 있는 시장이구나, 좋은 작품을 웹툰이나 만화 말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봐야지 라는 생각이 업계에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볼륨을 저희가 열심히 잘한다면 내년 말쯤에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의 일그러진 시장에 있어서 컨텐츠를 무료로 소비하려고 하는 사용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은 항상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정당하지 않은 권리자가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이익을 훔쳐갔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정당한 권리자가 그렇게 했다면 시장이 성장하고 바뀜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도 같이 성장을 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 만화 시장의 경우에서는 좀 타겟 사용자분들이 어린 친구들도 많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익숙해지면 그렇게 불법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것이 불법이란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중요하고 저희처럼 이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의 행동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소비자분들도 사실은 이게 잘못된 것이었었고 합법적으로도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소비하는 게 맞고, 이런 식으로 점점 받아들여 주시면서 시장이 점점 커지면 저희는 다시 소비자분들에게 시장이 커진 만큼에 대한 보상을 다시 소비자분들에게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이것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같은 가격에 더 많은 컨텐츠를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저희는 계속 더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운이 좋았던 거는 있어요. 저희가 이 시장이 분명히 가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주장을 해도 만약에 불법 시장이 팽배하고 유료로 전환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저희만의 공허한 메아리일 텐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국내에 있어서 소비자분들도 콘텐츠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밤토끼 같은 이슈를 통해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실제 불법 시장이 양성화되는 조짐이 빠르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페이스북 친구분이신 분이 쓴 글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학교를 다닐 때는 시험을 보면 가장 큰 힌트가 있어요. 정답이 적어도 이 중에 존재한다라는 게 힌트죠. 근데 실제 살면서 부딪히는 이제 창업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은 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현재 IT 비즈니스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방법론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빠르게 계속 실험을 하면서 개선해 가는 건데, 그것도 이제 다른 어떤 창업가가 한 표현처럼 비유적으로 봤을 땐 백미러를 보고서 운전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미래에 대한 것은 어쨌든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데이터만을 보고서 계속 예측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계속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만나고 계속 부딪히고 갈고 닦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때 있어서 어쩌면 이것은 답이 없는 길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다시 포기하는 것 또한 되게 용감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리스크를 되게 한정되게 본인이 매니징할 수 있을 만큼의 도전을 하면서 작은 성공을 쌓아 나가시는 게 사실 제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용적으로 필요한 측면에 대해서를 얘기를 해보자면, IT 비즈니스를 한다면 저는 개발과 관련된 공부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본인이 실제 뛰어난 개발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결국 IT 비즈니스라는 건 아무래도 그 솔루션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개발이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는데, 함께 협업하는 팀원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회사가 성장을 할수록 인문학에 대한 필요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돌이 출신이었는데 회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는 경제학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고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창업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살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본인의 인생관이나 꿈이나 그런 목표가 있을 텐데, 그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창업이 되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 직장에 가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는지부터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창업을 1년 반 동안 3개의 아이템을 실패를 하고 나서 얻은 결론은 나는 창업을 해야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창업을 하라는 말을 권유하진 않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그냥 먼지만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시 뛰어갈 수 있을, 리스크를 매니지할 수 있는 단위의 일들을 빠르게 실행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생각해요. 라프텔이 저의 인생의 마지막 창업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지금은 라프텔만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그냥 감상하는 곳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로 확장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서브컬처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멋진 놀이터를 만들어서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좀 더 글로벌한 많은 덕후분들이 정말 이 서비스가 진통제로 느껴지는 매력적인 서비스가 되는 거가 목표입니다. 갈 길이 머네요. 오늘은 IT 기업 창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알고 싶은 창업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머니랩이었습니다. Money rap.